이재명 후보는 질문을 하면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대치기를 해버리니까.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시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이야기를 안철수 단일화는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년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분들이 야당 표가 갈라져 가지고 52만 2천 표를 더 받고, 그리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들러리 대통령입니다. 진짜 대통령이 못 돼. 우리 야당이 잘못해서 그분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저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홍성예산 지역 홍문표 의원이고 충남 선대위원회 총선대위원장입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정의, 평등, 원칙, 권력에 빌붙지 않고 돈에 아부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 윤석열 후보, 이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하는 거고, 또 우리 당에서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정강 정책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당과 우리 윤 후보가 맞아떨어졌다. 이래서 저희들은 모든 총력을 다해서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는 좀 사람이 날카롭고 소위 검찰 총수로서의 역할만 눈에 보였는데, 이제 가깝게 국민 곁으로 다가오고 또 당에서 많은 대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순발력도 있고 또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를 알면은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역사를 알고 또 미래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빨리 습득을 하는 걸 보고 과연 훌륭한 그런 자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는 토론회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시간이 아쉬웠다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 윤석열 후보는 조금 좀 이야기가 좀 느슨하고 빨리 이야기는 못해도 그 속에 이제 진실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린 시간을 가면서 발견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후보는 질문을 하면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시고. 자기가 도리어 대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토론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변명에 불과한 거다. 하면 할수록 저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사전에 스타디를 해서 지금 당론과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게 좀 엇갈려요. 우리도 검토를 했거든. 그래서 그거는 자기 중심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 당과 엇갈리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 통합기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다음번 토론회 때는 그 부분을 아마 날카롭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충청이 또 캐스팅 못해주잖아요. 어떤 충청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충남도청이 바로 한복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주 새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5천 명 이상이 지금 모이셨는데, 이거는 저도 상상을 못했고, 우리가 뭐 솔직히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은 동원이 잘 안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 그리고 우리 충청권에서 특히 이제 예산 홍성에서 우리가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충청남도에 우리나라에 66개 장차관이 있거든. 근데 충남분이 장관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다 끝났잖아요. 문재인 정부 내내 이런 일이 충청도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번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가 당선되면은 이런 문제는 뭐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장항선이라는 철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단선 철도입니다. 우리만 디젤 기관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딴 데는 전부 KTX인데, 이것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충청도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했다는 것이지. 이제 이런 것, 뭐 혁신도시도 우리가 법을 내가 만드는 법입니다. 혁신도시법이. 그게 통과됐어. 그럼 대통령은 사인하면 되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사인을 안 해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이 정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3월 9일 날 대통령 되면은 혁신도시 안에 공공기관도 이전할 것이다. 그리고 KBS도 여기 방송국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홀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한테 받았던 홀대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충청의 아들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죠. 충청 도민분들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가요? 처음에는 좀 서먹거리고 그랬는데 이제 자주 내려오고 또 저분의 이제 정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으로 정책적인 것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역시 충청이라는 공감을 갖고 또 충청 아들이라는 데 대해서 또 집착과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충청권에서는 뭐 홍성 예산도 뭐 가장 선두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7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철수 단일화는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년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분들이 야당 표가 갈라져 가지고 52만 2천 표를 더 받고 그리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들러리 대통령입니다. 진짜 대통령이 못 돼. 우리 야당이 잘못해서 그분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저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위해서 저는 결단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